안녕하십니까. 유니콘을 꿈꾸는 스타트업 이야기를 듣다 스타트업 인사이트의 MC 김홍일입니다. 요즘 산보를 다니시면 많은 분들이 강아지들과 함께 산보를 합니다. 1인 가구의 증가 때문인지 아니면 국민 소득의 증가 때문인지 아니면 문화의 변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려동물의 생애 전주기에 관련된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하시고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으로 그러한 기회를 현실화시키고 있는 피펫 고정욱 대표님 모시고 특별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셋 중 1명 정도로 늘면서 새로운 시장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는데요. 저기 보자, 저기 누구야?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귀한 손님이랑 같이 인터뷰를 시작을 합니다. 쿠키라고요. 예쁘죠? 참 우리 사이가 언제부턴가 애완동물이란 말에서 함께 가는 반려동물이라는 단어로 세상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반려동물 헬스케어를 전문적으로 다 관리해 주시는 스타트업 피펫의 고정욱 대표님과 함께 자리를 했는데요. 고 대표님이 이제 네 분으로 사업을 시작하실 때 저랑 인연이 되셨어요. 그죠? 그때는 뭐 사람인데서는 이상한 거 가지고 그 강아지 또는 고양이 그 소변으로 건강 진단하는 프로그램 기기트입니다. 네. 예. 그 지금도 하고 있나요? 맞습니다. 이제 제가 창업을 하게 된 이유이기도 한데요. 제가 키우는 아이가 갑자기 네. 좀 요로결석으로 아프게 된 걸 계기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아이들의 이제 건강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키트 어헤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소변 검사 막대에 소변을 묻히신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저희 앱을 키셔서 단순히 스캔만 해주시면은 실시간으로 글루코즈나 단백질, 잠열 등 10가지 항목을 확인해서 주로 비뇨기계 질환들입니다. 요로결석이나 방광결석, 그 외에도 간질환이나 당뇨병 등 10가지 이상 질병의 이상 징후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키트입니다. 사실 아이디어가 쉬운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소변으로 검사를 하고 그 검사된 화학적 반응을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질병을 치료한다. 어떻게 보면 IT와 BT와 또 인공지능, 빅데이터가 다 결합된 것 같은데 지금 얘는 자세가 편한 거예요? 괜찮은 건가요? 이제 조금씩 적응을 좀 해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그걸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건강진단 관련되는 프로그램들이나 제품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좀 한번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예. 예. 그 외에도 저희는 이제 자체적으로 바이오 연구소가 있다 보니까 다양한 키트들 추가로 개발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출시된 상품 중에서는 이제 어헤드 덴탈이라는 키트가 있습니다. 보호자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반려견의 치아를 매일 이제 칫솔질을 해주는 게 좀 상당히 어려운데요.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의 이제 치아 상태에 건강이 좀 안 좋아져도 확인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어헤드 덴탈은 면봉을 아이들의 구강 내에 문지르신 후에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으로 스캔만 해주시면은 실시간으로 치은염이나 치주염의 이상 징후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키트입니다. 그것도 어떤 정확도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어떤 검증된 결과들이 있나요? 이제 소변 검사 키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상 기간을 거쳐서 99.6%의 정확도를 인증을 완료하였습니다. 저희 디캠프 입주했다가 한 몇 개월 만에 나가신 거죠? 거의 한 2년 정도 있었던 것 2년 같습니다. 가까이 있었어요? 예, 혜택을 많이 받네. 6개월밖에 안 주는데. 감사합니다. 그때 이제 4명으로 사업을 시작하셔서 참 많이 힘들게 사업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디캠프 2년 동안 있으시면서 4명으로 사업을 시작했다가 나가실 때는 80명 그 정도 80여 분 동료들이 한 50명, 50명 정도. 가까이. 예. 그 이후에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저희가 시작은 이제 소변 검사 키트로 하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의 일상 건강 관리까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제 피펫몰이라는 쇼핑몰을 오픈을 하였습니다. 아, 쇼핑몰로. 그래서 키트 검사 결과에서 나온 다양한 이제 건강 데이터를 기반으로 내 아이한테 이제 딱 맞는 맞춤형 상품을 추천해주는 그런
이제 쇼핑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또 결국에 아프면은 동물병원을 가야 되는데 저희가 주변 동물병원들에 대한 리뷰를 이제 보여주고 예약할 수 있게 해주는 동물병원 이제 찾기 서비스 또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불편해하는 건 아니죠? 보내드릴까요? 갈래? 미안하다.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내가 눈치껏. 자, 갈까요? 땡큐. 땡큐. 바이바이. 그 시작하신 게 의회대로 건강진단, 기초적인 건강, 기본적인 건강진단 프로그램 시작해서 쇼핑몰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 사업 좀 구체적으로 정리를 좀 해주면 어떨까요? 기존에 이제 저도 12년 가까이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이제 어떤 동물병원을 가야 될지 계속 이제 고민되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커뮤니티에서도 이제 동물병원을 좀 추천해달라는 많은 견주나 묘주분들의 이제 질문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착안을 해서 이제 방문하신 동물병원들에 대한 이제 리뷰를 올려주시면은 다른 보호자분들도 그들의 위치 기반으로 주변 병원들의 리뷰를 보고 이제 본인이 선호하시는 혹은 내 아이한테 딱 맞겠다고 생각되는 병원을 이제 예약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추천, 예약, 리뷰. 고 대표님 아까 우리 사업의 시작이 이제 의회도에서 시작을 했고 의회도도 보면 건강 진단. 건강 진단 치료는 사실 의사의 영역이잖아요. 수의사분들의 어떤 반응이나 또는 그런 것들이 변화하고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병원 같은 경우는 보호자분들의 리뷰를 보시고 이제 선택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제 견주나 묘주분들이 해주시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추천을 특별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있는 그대로의 정보들을 잘 모아서 이제 전달드리는 거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소변 검사 키트라든지 아니면 이제 병원 찾기 서비스 모두 수의사분들께서 싫어할 수도 있는 서비스가 아니냐라는 이제 질문들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사실 소변 검사 키트 같은 경우도 오히려 이런 키트가 사전에 있었다면은 제가 키우고 있는 제로미가 사전에 좀 아팠다는 것을 먼저 알고 더 빠르게 동물병원을 갔었을 겁니다. 그리고 더 자주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어떻게 보면 병원의 매출을 또 늘릴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병원 이제 찾기 서비스 또한 주변에 있는 좋은 이제 병원들의 리뷰를 보여드리고 그 병원으로 더 잦게 좀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방문해 드릴 수 있는 거를 이제 만들어드리는 부분이다 보니까 오히려 같이 상생하고 시장을 함께 키워나갈 수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수의사분들 중에서도 반발이 있다가 지금 많이 환영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분들도 사실은 그분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업무를 좀 더 효율화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이제 점차 피펫과 좀 함께 동참하시고 이제 함께 좀 성장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주시는 수의사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게 가능했었던 이유는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의 서비스가 동물병원에 더 자주 방문하게 만들어드리고 모객을 도와드리는 솔루션이다 보니까 이러한 의미에서 점점 그 가치를 느끼시는 수의사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계시는 게 사실입니다. 반려동물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주인 입장에서.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네, 부정할 수 없게 1위가 책임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순히 이제 키우실 때는 그 이유가 외로움이든 아니면 뭐 귀여워서 키우든 큰 고민 없이 이제 입양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앞으로 10년, 20년을 같이 해야 되고 정말 내 이제 자식과 같이 키워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지 않고 이제 입양을 하는 부분은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사실은 생명을 키우는 거니까, 그죠? 고 대표님 초기에 이제 디키프 오셨을 때 목이 안 들어갔어요, 그죠? 책임감 때문에. 사업의 어떤 압박감이 결국 책임감이지. 그때 당시 책임감과 지금의 책임감이 비교가 되나? 비교가 안 될 것 같은데, 똑같을 것 같은데. 지금도 목 잘 안 들어가죠. 그래도 운동을 좀 해서 잘 돌아갑니다. 지금. 요즘은. 그래도 그 책임감의 무게는 똑같을 것 같은데. 책임감의 무게는 점점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팀원분들의 이제 숫자도 또 늘어나고 그리고 또 주주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또 이익을 제고해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점차 고려할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책임감은 더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고려해야 될 요소 중에 가장 큰 요소는 뭐예요? 지금 현재 우리 고 대표님이. 사실 사업을 하면서 뭐 회사의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그 단계를 떠나서 항상 고민되는 부분은 같이 좀 심장을 뛰게 만들면서 일할 수 있는 팀원분들이 회사에 점점 많아지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그런 분들이 회사에 이제 많이 계셔야지 서로가 동기부여가 되고 더 좀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들 텐데 이제 어디서 그런 분들을 잘 모실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좋은 팀원분들과 일하고 싶다 하셨는데 서로 도움이 되는 어떤 팀원들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분들인가요? 본인 기준으로. 제가 가장 일하고 싶은 동료는 집요한 동료입니다. 집요한. 네. 목표 지향적인 사람인 것 같은데 말씀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제 회사의 인재사항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집요함인데요. 본인이 맡은 업무에 대해서 끝까지 좀 주도적으로 해결하시는 분들,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결국에는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분, 그런 분과 저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이제 집요함이고 두 번째는 탁월함과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민첩함입니다. 탁월함과 민첩함. 예. 본인은 거기 3가지 중에 3가지를 다 100으로 보면 본인이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항목은 집요함인 것 같습니다. 집요함의 목표를 100으로 둔다면 본인의 집요함은 100? 아닙니다. 아직 100은 아니고 한 8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80인데 나는데 왜 그렇게 카톡 보내? 집요함 내가 보기엔 100인데. 자 그러면 오케이. 집요함 80. 그 다음은 뭐예요? 탁월함과 민첩함. 탁월함과 민첩함은 거의 좀 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비슷한 수준 얼마? 100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 정도? 둘 다 75 75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고 대표님이 80도 아니었을 것 같았고 75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사업 시작하셨을 때 본인의 이 3가지 요소에 대한 스스로 평가를 하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다 한 60점대였던 60점. 네. 60점대 이제 20 올라갔고 15 올라갔고 15 올라갔고. 근데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회사의 성장 속도와 대표의 학습 능력은 거의 비례하는 것 같아요. 반면 이제 조직 구성원들은 그거를 추월하는 사람도 있고 또 거기에 비하인드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건 어떻게 매니지를 하고 있어요? 속도의 차이. 일단 속도의 차이는 특히나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일수록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회사 인재상 중에 탁월함이랑 이제 민첩함이라는 게 있는데요.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회사에는 다양한 기회들이 있고 또 주변에는 탁월한 동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민첩하게 이거에 맞춰서 캐치업을 하고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거는 또한 본인의 역량이고 본인의 좀 의지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리더분들도 이제 팀원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그 성과에 대해서 잘 피드백을 드리는 것이 이제 말씀 주셨던 그 갭 차이가 나는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이제 사실은 그 2019년도 통계로 보면 향후에 한 6조 정도의 시장이라고 하고, 근데 6조 시장을 다양한 산업으로 지금 반려동물 산업들이 파편화되어 있고 세분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관련해서 반려동물 산업의 어떤 향후의 발전 방향, 발전 모습이 어떨 거고 거기에서 피펫은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가지고 싶은지. 일단 이제 한국 반려동물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파편화되어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메이저한 플레이어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규모의 경제나 이런 부분이 실현이 되지 않아서 서비스가 좀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는 결국 고객분들이 이제 구매를 하시는 거다 보니까 이 비효율을 좀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미래에 이제 한국 반려동물 시장도 이제 메이저 플레이어가 등장을 해서 다양한 이제 섹터들을 통합해 나가는 이제 과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동시에 이제 펫 휴머나이제이션, 반려동물을 위한 상품이나 서비스도 이제 사람을 위한 그것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 그 경향은 점점 가속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는 시장 성장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진입 단계고 더 빠르게 클 것이며 생태계는 점점 통합되고
플레이어들이 좀 정리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PPS의 전략은 뭔가요? 이제 저희는 바이오 키트에서 사업을 시작해서 이제 일상 건강 관리를 담당하는 이제 피펜몰이라든지 그리고 동물 병원도 더 쉽게 이제 리뷰를 보고 예약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 이렇게 점차적으로 좀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뭐 볼트온, 애드온, 롤업하는 형태로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메이저 플레이어가 되어서 고객분들한테 더 효율적인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드림을 통해서 아이들의 건강을 좀 쉽고 편리하고 정확하게 좀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이 이제 저희의 전략이자 목표입니다. 고 대표님, 지금도 갈 길이 훨씬 더 남아있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또 지금 새롭게 창업하시는 분들인데는 선배님이시고요. 새롭게 창업을 하는 후배분들인데 본인의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창업은 등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 내딛는 발걸음이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발걸음을 내딛다 보면은 점점 높이에 올라갈 수 있고 높이에 올라간 만큼 멀리 볼 수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또 감사한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좀 정진을 하시다 보면은 그리고 그 높이에 올라가서 멀리 볼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하시다 보면은 역량 발전할 뿐만 아니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반려동물 생애 전주기를 새롭게 해석하고 착안하고 새롭게 만들고 계시는 피펫의 고정욱 대표님과 장시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반려동물이라는 단어 그리고 아이라는 표현에서 느껴지는 고정욱 대표님의 반려동물에 대한 진정한 애정,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이었고 또 그런 사랑과 애정을 사업화해서 K펫 산업의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계시는 고정욱 대표님의 10년 뒤는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밝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계시는 반려인 분들이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고정욱 대표님의 사업뿐만 아니라 펫 산업 전체적으로도 좀 더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 인사이트의 MC 김홍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